자, 혈관 팽창 코피 확 19금 영화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아픈 거고 그거는 어디 아플 때 나오는 표정이고. 네, 이게 주댐 이거 제인 버키는 국내 내한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쨌거나 오늘은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하고요. 멤버 오샥 있고요, 최 과장 있고, 진욱이 있고요. 혈관 팽창 코피 확 19금 영화. 네,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죠? 3위부터 알아봐야죠. 네, 3위, 2위, 1위를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와이너 3개. 그 전에 우리가 19금 영화를 진행하면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Ormai è tanto tempo che non vi vedo uscire di casa, eppure il mio amore per voi più è lontano e più è grande. In città si dice che state per sposarvi con l'avvocato. 더 이상 한 소년의 여자가 아니다. 모니카 벨루치, 말레나. 나 진짜 저는 모니카 벨루치 정말 좋아해갖고. 말레나. 너보다 훨씬 누난 거 알지? 네, 말레나는 2000년 영화고요. 네.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죠. 네, 시네마 천국이죠. 시네마 천국, 더 레전드 오브 1900 같은 네. 영화 만들었던 이탈리아의 거장 감독입니다. 네. 모니카 벨루치가 말레나라는 이 지역 최고의 엉덩이를 가진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오고요. 정말 고혹적인 장면들이 그렇죠. 네, 많습니다. 작심하고 찍었어. 토르나토레가 내가 보기에. 얼굴이 너무 예뻐서. 모니카 벨루치의 아름다움을 뭐 이렇게 극도로 표현해 보자. 그렇죠? 보여줄 건 다 보여줘 보자. 예, 뭐 이런 완전 상품화하자 이거. 그 비속어로 카메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 훑는다고. 훑는다. 이렇게 훑어. 눈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로 훑어. 그 사람을 사람을 훑어. 예. 주세페 술파로라는 배우가 레나토라는 소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레나를 자기의 이제 판타지로 이제 생각하고 네. 막 이제 좋아하다가 이 영화의 1인칭이죠. 주인공. 주세페가 술 판다고요? 주세페 술 팔어. 네. 근데 이 꼬마가 이제 막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이제 그 정도 나이의 이제 꼬마인데, 꼬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죠? 그렇죠. 한 학생 정도 되는 건데. 18. 근데 이 친구가 이 말레나를 좋아하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얘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좋아하는 거야. 정말 좋아하는 거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어떤 단순히 그 성적 판타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겪게 되는 모든 아픔을 이제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계속 말레나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이제 피핑 텀이라고 하죠. 그 관음증이라고도 하고 계속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볼 수밖에 없지. 그 자기는 애니까, 애니까 자기는 상대 안 해주니까 집에서 자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말레나 집에 가서 이렇게 문틈으로 보고 그러는 나무 타고 올라가서 그런 피핑 텀이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회고하듯이 이렇게 얘기가 풀어지는 거죠. 이 영화는 참 재밌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짜릿한 면도 있고 참 아주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명작인 것 같아요. 3위 뭐 좋은데 조금 더 높아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3위에서 더 올라가면 메달권인데 괜찮아요. 이 말레나 찍었을 때 모니카 벨루치가 이미 30대 중반이야.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어떻게 보면 어떤 영화에서 섹시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35?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36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37. 사실은 약간 좀 지나 보이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첫 장면을 보고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 와서 그 장면을 보고 그 나이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지지.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섹시하면서 지적이면서 애처로워 보이면서 막 그런 게 다 녹아져 있죠. 우리가 전에 에바그린 할 때 내가 에바그린이 제2의 모니카 벨루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말레나 다시 봤어요? 어떻게? 네, 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또 이쁘지. 그죠 뭐 그냥 그 남자라면 뭐. 걸어갈 때 애들이 넋을 놓고 보잖아요. 네. 저도 같이 우리도 입을 벌리고 그냥 계속 보고 우리도 있어요. 같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막 같이 자전거 타고 막 앞질러 가서. 근데 이 영화는 사실 말레나라는 그 어떤 한 그냥 평범한 여자죠. 평범한 여자인데 평범하지 않죠. 굉장히 아름다운 근데 여성.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가만히 안 놔두죠. 얘를 그런 여자의 어떤 비극을 다룬 영화이기도 하면서 그 이탈리아 시실리죠 여기가 네, 시실리가 배경입니다. 시실리 그 우리 대부 때 알파치노가 도망가 있던 마이클이 도망가던 그 시실리를 배경으로 한 그 1940년이죠. 그러니까 막 2차 대전 터지고 독일, 이탈리아 얘네들이랑 이제 연합군이랑 싸우는 그 몇 년간의 얘기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메인이지만 그 역사적인 어떤 뒤에 배경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레나가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게 무솔리니가 그 영국이랑 프랑스 전쟁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그치 그 라디오 방송이 막 나오는 장면이잖아. 장면에서 이제 말레나 걸어가죠. 근데 그런 역사를 이렇게 거스르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지 토르나토레가. 그래서 전쟁과 같이 이 말레나의 어떤 슬픈 기구한 인생이 운명 흘러가는 팔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춘기인 남자 주인공 레나토 네, 레나토. 우리 남자들이 보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쭉 나오죠. 남자라면. 이제 막 리비도가 커가고 그쵸.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대상, 성적 대상이 생기는 누구나 네, 있어요. 누구나 뭐 학교 선생님, 뭐 이웃집 누나, 뭐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자기 동급에서는 그런 건 못 느끼니까. 왜냐면 성숙한 몸을 봐야지 흥분하는 거니까. 뭐 교회 누나, 교회 선생님. 교회 누나한테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때 남자들 15 이상 돼서 20살 되기 전까지의 남자들은 그냥 동물이지 사실. 동물인데 굉장히 수줍은 동물. 굉장히 수줍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도 또 막 설치는 동물도 있고 수줍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동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사실 되게 중요하고 이때 잘 커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 나가면 이게 애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것도 있고 물론 그 가운데에서 그때 뭐 남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영웅이 되지. 아 저 친구 뭐 해봤다 이러면 정말 그게 경험담이 영웅이 아주, 되잖아. 네, 무용담이 아주. 이 영화 나오고 나서 2002년인가에 몽정기라는 영화가 우리한테도 있어요. 내용이 조금 비슷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왜 그 우리 전번에 얘기할 때 그런 이런 에로틱한 영화들 중에 전형 중에 하나가 성장 사춘기 남자아이가 보는 성의 세계. 그걸 이제 코미디로 풀면 뭐 그 저번에 얘기했던 뭐 그로잉업이나 무슨 아메리칸 파이 뭐 이런 영화가 되는 거고 심각하게 가면 뭐 그런 영화들이 되는 거죠. 근데 말레나는 좀 각별한 게 일단 영화를 굉장히 잘 찍었어요. 이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근데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있으니까 이 말레나를 아주 가감 없이 말레나는 그냥 벨루치랑 치환되는 것 같아. 말레나라는 게 벨루치. 그렇죠. 왜냐면 이 영화 전부가 모니카 벨루치고 네. 모든 시선이 다 모니카 벨루치를 향해 있어.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모니카 벨루치가 이 영화를 찍었을 때. 그렇죠. 심지어는 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그런 거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모니카 벨루치가 대사가 없어. 대사 없고 계속 걸어다니고 그냥 목욕하고 사람들의 시선만 느끼고 그거를 영화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처음으로 대사하는 게 그 재판 변호사 찾아가서 변호해달라고. 그게 대사야. 스토리 좀 얘기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스토리 아까 하나도 얘기했잖아. 그 여자의 비극과 전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좀 설명해 볼까요? 네. 일단 우리 모니카 벨루치의 신체 사이즈부터 얘기해 주세요. 잘 몰라요. 이 동네 시실리라는 이 작은 동네에 시실리가 무슨 작은 동네야. 시실리 엄청나게 큰 섬인데. 알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말레나라는 이 여성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죠.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전사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혼자 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고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여성인 거예요.
이 지역 최고의 엉덩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모든 남자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 동시에 여자들한테는 질시의 질투의 아주 그냥 싫어하지 네. 여자들이. 말레나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네. 그 나쁜 얘기들을 해. 막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너무 많은 남자들이 이제 여자한테 치근덕거리니까 어떻게 자기는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 일에 엉켜가지고 루머가 막 퍼지고. 예, 그러죠? 루머가 퍼지고 막 엉켜가지고 재판정에 서게 돼요. 근데 재판정에 뭐 자기가 전쟁통에 남편은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변호사를 사죠. 변호사는 아주 달변으로 그렇지. 위기를 입증하고. 모면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원한 거는 말레나의 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 여자가 창녀라는 소문이 이제 쫙 도니까 동네에 결국에 그 변호사와 결혼하는 것도 무산이 됐어요. 그 변호사에 주목을 해야 돼. 왜냐면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금전적인 이런 걸로 여자를 그냥 취하잖아. 그거가 나쁜 거야. 그게 남자들이 우리 전에 그 섹스 비디오 이런 얘기 하면서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여자들을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들이 계속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거를 이용한 사람들. 여기서 그 변호사가 그런 모습을 봐. 이게 물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있고 여기서 이 변호사도 뭐 결혼 안 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 변호사가 난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인데 그건 네 돈 몇 푼 그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냥 덮쳐버리죠. 강제로 하잖아. 그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그건 범죄거든. 그건 나쁜 짓이야. 정말 나쁜 짓이고 그 섹스 비디오 얘기했을 때처럼 내가 너의 벗은 뭐 이런 거 사진 비디오를 갖고 있다. 이런 걸로 지금도 어쩌면 어디선가 그 여자를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걸로 얘를 계속 볼모로 얘를 볼모 그런 영상을 볼모로 블랙메일 하는 거? 그런 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때는 뭐 A양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 여자만 생각나는 거야. 실례로 예전에 그 이승현인가 누군가가 왜 위안부 할머니들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화보를 찍어서 엄청나게 욕먹고 뭐 사과하고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쵸. 근데 그 이승현이 하자 그런 거 아니거든. 거기 그 소속사랑 그거를 기획한 팀이 있고 이승현은 오케이 사인만 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승현 비디오 이승현이 마치 그때 뭐 그 뭐 대표인가 뭐 누가 삭발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배우만 생각나는 거야. 그 여자 배우만. 그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거를 난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시선의 폭력이라고 보고 싶은 거야.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남자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 가서 앞에 가서 막 떠들고 지나가면서 다 보일 거 아니야. 나를 쳐다보는 모습도 보일 거고 모니카 벨루치가 그리고 막 시끈덕거리는 거 막 히덕거리고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 보이거든. 스토리를 아직 얘기를 막 아직 다 하는 모르겠어요. 중이어서 네. 변호사 아무튼 그 변호사가 나쁜 놈이라는 거 우리가 암암리에 그런 거에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걸 밝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 변호사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변호사 엄마가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마마보이라 말레나는 또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버려진 이후에 말레나는 결국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밥도 굶는 거예요. 막 못 먹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이 여자의 몸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빵 좀 갖다 주면서 먹을 거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욕구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또 말레나의 아버지가 이제 귀머거리 무슨 라틴어 선생님인가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폭격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말레나가 머리를 탁 자르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살기 위해서 나서게 되죠. 이제 이러면서 이 여자에 대한 뭐 그 동네 사람들의 분노, 그 특히 여성들의 분노는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근데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또 개입이 됩니다. 이제 독일군이 시실리까지 이제 진군을 하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점령을 하는데 그 독일군들의 또 이 정부가 되는 거예요. 주요한 이제 그 사람들의 나치들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마을에서는 이 여자의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레나토라는 꼬마 외에는. 그렇죠. 예, 이 레나토라는 어린 아이만 이 여자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 여자가 어떤 심정일지
이렇게 계속 느끼면서 아파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쟁이 끝났어요. 막 이제 막 우리 마치 그 해방의 순간을 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서 막 기뻐해요. 그런데 이 모든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기쁨의 그 환희를 한 번에 말레나에게 푸는 거죠. 그렇죠.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레나를 광장으로 끌고 나와서 끌어내서. 예, 막 머리를 자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옷을 다 찢어서 벗기고 그래서 말레나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다구리를 당하죠. 여자들한테. 근데 남자들도 안타까워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나서지 못해요. 않죠. 네. 예, 다 옆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레나는 그 마을을 떠납니다. 말레나를 떠났는데 결국에는 팔 한 짝을 잃은 남편이 죽지 않고 돌아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를 찾아서 막 이제 헤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이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렇죠. 뭐 근황을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막 모른 척 해버리고. 근데 이제 이 꼬마가 모든 걸 아는 레나토가. 모든 걸 아는 레나토가 남편에게 편지를 전달해서 이제 그 남편이 말레나를 찾으러 떠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렇죠. 이제 말레나와 함께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백. 예. 어떤 이 그렇죠. 마지막 장면이 되게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근데 나는 참 그 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민족성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말레나가 마지막 그 장면에 그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있지. 그 자기를 다구리 했던 그 아주머니들이 아줌마들이 말레나를 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있잖아. 근데 말레나가 용서하잖아. 거기서 용서하고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너 오히려 봉조르노하고 그 말레나가 인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 다 같이 봉조르노 하면서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죠. 다시 한 마을 주민이 되는 거야.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전쟁의 어떤 그런 무정함 같은 게 느껴져요. 그 장면에서 용서하잖아. 그러면서 말레나가 마지막에 레나토와 만나고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씬이 있죠. 레나토가 이제 그녀로부터 떠나는 저저에 자전거를 타고 그렇죠. 마구 달리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뭐 어떤 그런 자기는 뭐 평생 뭐 말레나만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영화가 참 아름답고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아까 영화 소개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나는 그 이 전쟁이잖아 이 영화. 이 영화는 전쟁에 관한 영화예요. 근데 전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말레나의 미모에 눈이 부셔서 전쟁이 잘 안 보였을 뿐이지 이 여자가 엄청난 비극을 겪는 거거든. 이 여자가 그냥 아름답지만 않았어도 그냥 전쟁의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캐주얼티 하나였을 텐데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를 안 내버려두잖아. 예쁜 애를. 미인 박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성 연예인들의 그 삶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좀 반추가 되더라고요. 여성 연예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고 아까 형 뭐 이승연 얘기하고 했지만 그 참 고달픈 인생일 수 있겠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연예인이란 스타라는 직업이 이제는 20세기 되고 21세기가 됐을 때 이런 여자들이 연예인을 하면 되거든. 그냥 스타를 하면 돼. 뭐 영화 배우를 한다든가 탤런트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런 여자들은 그냥 권력에 희생되는 거야. 그냥 옛날에 왜 성서에도 보면 그 훌륭한 다윗 왕이 여자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취하거든.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뭐 솔로몬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면은 팔자가 기우해지는 거야.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건 좀 무책임한 말이야. 그래? 그렇게 보면 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길 가다가 저 여자 예쁘다 그러면 쳐다보게 되잖아. 쳐다보는 게 기분 좋게 그냥 이쁘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그 어떤 시선의 동거가 지나치거나 수시덕거리거나 수근덕거리기 시작하면 훑거나 그지. 시선으로 훑거나. 실제로 그 섹슈얼 허레스먼트에 훑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 너무 그게 남자들에게는 쉬운 얘기고 자제할 수 없는 거잖아. 나도 그 자제 안 돼. 그냥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길이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거 이상으로 사회적인 것들이 자꾸 덧붙여지면 말레나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다고 생각 드는 거지. 근데 뭐가 되게 무책임하게 얘기했다는 거야. 맞아. 나도 그게 지금 그러니까 궁금했어. 그 사람이 연예인을 하면 된다라는 게 그건 좀 무책임하다는 거야.
내 생각에. 그냥 그런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은 꼭 21세기에 그렇게 그런 접이 생겼다라는 거죠. 잡은 생겼지. 근데 그 접이 생겼는데 저는 그 접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인들의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뭐 일반인들한테 사실 폭력의 대상이 되죠. 되지 왜 안 돼? 그 여성들 그 여자 연예인들 가지고 사생활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다들 난리들이에요. 왜? 그냥 성인들의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어페어가 있었다. 성인들의 이슈로 보고 그냥 그 사람이 사생활이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씹어대고 뒤에서 어쨌다더라 그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남자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 근데 저는 요즘 세상에선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예쁘다고 하는 사람한테 살면서 좀 불편한 적 있었냐? 어땠냐고. 불편한 게 많았냐? 아니면 좋은 게 많았냐? 그럼 좋은 게 훨씬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예. 그건 아주 잘 사는 거지. 예. 물론 잘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인권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아까 내가 얘기한 무슨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도 있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주가 이렇게 아름다우면은 그 뭐 좋겠지만 그냥 여염집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폭력의 대상이 될 그렇지. 가능성이 높다라는. 왜냐하면 그 여자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지. 실제로 그랬고 남편이 그렇지 죽임을 않겠어? 당한다거나. 예. 그렇지 않겠어? 그 여자를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없는 이 영화에 없는 한 장치가 딱 하나야. 누군가 나서서 이게 지금 그 소년이 그 역할을 하지만 예. 누군가 나서서 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들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지. 옛날에 레드독 얘기하면서 레드독한테 모든 사람들이 막 장난치고 사랑하지만 레드독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그렇지.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을 때 거기서 누군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거나 그렇지. 예,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면 말레나도 그 상황에서 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성적 대상을 보지 않고 이 여자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근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고 좋은 사회겠죠. 하지만 말레나는 전시였고 네. 어떤 가치관과 우리의 관념들이 땅바닥에 완전히 패대기 쳐지는 시절 아니야. 그건 우리 멀리 안 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그 예전에 읽은 소설 중에서 박완서 선생님의 예. 그 여자네 집인가? 그 책 보면은 그 왜 만드기랑 그 둘이가 여자애가 이제 정신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결혼을 하고 가면은 만드기가 징용을 가는데 결혼을 하고 가면은 이 여자애는 안전한 거야. 얘는 그러면은 정신대로 안 가도 되는데 만드기가 그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고 얘는 뭐 정신대로 끌려갈까 그냥 아무 남자랑 결혼을 해버려. 뭐 이러면서 겪는 비극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훨씬 심했지. 이 말레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당한 그 고통은 엄청나요. 뽕도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뽕. 예, 뽕도 뭐 한국판 말레나죠. 예, 네. 그 여성 이미숙을 두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근데 이미숙은 뭐 기둥서방이라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는 업수 여기고 막 다들 덤벼들죠. 나한테도 찬스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심지어는 애들도 그러잖아. 이제 말레나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러한 시선에서 막아줄 수 있는 남편이 위치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런 시선에서 막아줄 수 있던 한 남자는 소년이었고 근데 그 나설 수가 소년마저도 계속 나설 수가 꿈꾸잖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의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버리면 누군가 나서서 안 된다라고 뭐 소리 지를 사람이 필요한데 그 그러니까 그 장치가 사회적 없는 폭력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A양 비디오 이런 거에서 사회적 폭력을 가한 거야. 그 심지어는 그거를 유출했던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여자로 기억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가담하는 거라고. 오히려 나는 그래서 컴백한 그 백지영 같은 가수는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기고 딛고 굉장히 아픔이 있었겠죠. 예, 저도 아직도 사람들이 그 색안경을 쓰고 본다고 말레나한테 보내는 그 시선을 보낸다고. 그래도 저는 요즘 그 백지영 씨의 그 컴백이나 활동을 보면서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했다라는 생각 좀 들 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지 않고 완전히 매장이 됐다라면
우리 사회는 그냥 그런 사회였을 텐데 다시 돌아와서 뭐 누구와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축복도 해주고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이 저는 많이 성숙해 가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 그런 그 비디오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쉬쉬하고 저 여자한테 저런 과거가 있으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지. 오히려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거.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그때 참 그거 했던 그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차라리 조사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놈들 캐주얼하게 얘기하면서 그때 그 나쁜 놈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이런 애들을 얘기를 좀- 사회가 그런 애들을 뒤를 캐고 네. 차라리 사회적 폭력을 가하려면 그런 애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배우 오영경 씨도 그렇고 정말 가장 국민에게 사랑받는 드라마에 또 출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녀들의 잘못은 없잖아요. 없지. 그게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없고 지금 사실 더 나쁜 거는 그 장자연 사건 같은 그런 게 오히려 훨씬 더 악질적인 거야. 이건 정말 저는 진짜 생각하면서 뭐 이 얘기하면 또 밤새니까 밤새니까 하지 마는데 정말 이따 끝나고 그게 헤어질 더 나빠요. 정말 그러니까 열받죠. 그런 것도 사회적인 우리가 여론이랑 사회적인 시선이 가야 되는데 여론 자체가 그렇게 형성을 안 하게 하니까 우리 무용보를 사랑하는 팬들은 저는 그런 좀 더 성숙한 사회적인 시선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뭘 믿어? 그럼요. 말레나에서 이게 좀 영화 재밌잖아요. 영화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해보죠. 우리 지금 영화 그리고-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예. 지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한마디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탈리아 남자란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다. 그렇지, 이탈리아. 이탈리아 남자들이 되게 그 어떤 뭐라 열정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죠. 열정적이라고 하는데 좋게 말하면 여자를 밝히고 뭐 이런 좀 그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탈리아 남자들이 되게 멋있어요. 가서 보면 제가 딱 이탈리아의 첫 인상이 뭐냐면 제가 신혼여행을 로마로 갔는데 딱 로마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가는데 택시 기사가 모델이에요. 완전 막 멋있는 옷 입고 막 쫙 빼입고 막 이렇게 안경도 되게 멋있는 거 쓰고. 근데 그런 애가 이렇게 탁 택시에 짐 실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얼굴에 저런 외모면 연예계에서 투신해서 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통 무슨 조르조 알마니에 나오는 그렇지. FW 그렇지. 콜렉션이나 뭐 이런. 뭐 비근한 예로 그 월드컵 보면 네. 이탈리아 대표팀 애들 이렇게 멋있어요. 쭉 서 있으면 모델들 그림이 같잖아. 그렇죠. 아니 이게 얘네들 못생긴 애들도 멋있어.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다들 꾸미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그 뭐 심지어는 열의를 갖고 뭐 있다고 그 하잖아요. 이탈리아 오페라의 고장이잖아요. 그 뭐 베네치아에 그 성악 유학하러 간 한국 사람이 그 곤돌라 이렇게 노젓는 사람이 산타루치아를 부르는데 자기보다 훨씬 잘 부른다. 그래가지고 충격 받아가지고 이게 유학을 포기하고 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떠돌곤 하죠. 아무튼 재밌었어요. 예. 그 이탈리아 남자들의 그 어떤 성향을 볼 수 있는 그게 재밌었고. 되게 열정적이고 금방 막 그렇잖아요. 난 좀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반도 국가라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비슷한 부분이 또 있죠. 제가 이 영화 보다가 완전 빵 터진 다시 보다가 이 장면에서 진짜 완전히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그런 게 있나? 예, 레나토가 말레나를 생각하면서 밤에 그렇게 그 자유행위를 많이 해요. 근데 걔가 2층이거든요. 걔 방이. DDR이라고 하죠, 보통. DDR. 예. 2층인데 이제 1층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고 아버지 부모님 주무시는데 침대가 되게 삐걱거려요. 그 아버지가 밑에서. 예. 근데 침대가 막 계속 삐걱거리니까 아버지가 뭐 며칠은 참다가 너무 심하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너 그러다 눈 먼다! 그래요. 너 그러다 눈 먼다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판타지에. 판타지에 그 눈먼 어떤 장교와 이 말레나의 그 판타지 무슨 영화 사랑, 장면, 네, 영화 장면. 그런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 흑백 영화로. 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러다 눈. 근데 진짜 자양이를 많이 하면 눈이 머나요? 아니 그거 옛날에 무슨 잡지 같은 데 보면 그 뭐 상식 Q&A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정말로 자기를 많이 하면 눈이 머나요. 이런 거 있었어? 그래요? 아 그 속설인 것 밑에 같은데. 밑에 의사가 그렇진 않고요.
건강한. 진짜 처음 듣는 그래요, 진짜. 아니 옛날에 그랬어. 눈이 멀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뭐 그 갑대되는. 옥보단에 보면 미양생이 너무 그 이렇게 많이 소진해서 정력을 많이 소진해서 나중에 눈이 멀잖아. 그러네요. 뭐 근거가 없는 얘기 같진 않아. 서양이나 동양에서 아무튼 뭐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뭐눈 멀진 않았잖아. 저는 여기 영화에서 최 과장님도 재밌는 장면, 저도 재밌는 장면, 이건 좀 디테일인데 이건 남자들이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초반에 말레나가 이렇게 그 도시로 들어와서 쭉 걸어가는데 이제 우리 남자애들, 우리 주인공을 포함한 6명의 남자애들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담벼락에 앉아서 쳐다보잖아요. 참 재밌는 장면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 주인공 레나토가 보는 순서에서 레나토가 자연스럽게 아주 정정당하게 일어나죠. 당당하게 일어나서 아주 당당하게 일어나죠. 이렇게 된 거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말레나가 나와요. 걷는 모습만 보고. 그렇죠. 여기서 디테일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머지 5명이 말레나보다 또 앞질러서 말레나를 구경하려고 자전거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치. 근데 우리 레나토는 바로 출발을 못해요. 당 때문에. 아주 디테일이 있습니다. 남자들이면 이해할 수 있지. 바로 움직이기 힘들다. 아니 뭐 건강한 거예요. 예, 건강한. 이 영화에서 벨루치가 예뻤던 씬들을 한 번씩 얘기해볼까? 어떤 장면이 예뻤어? 그 유명한 레몬 샤워 그거는 말고 그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레몬 2개로 쪼개서 이렇게 닦는 장면 있죠? 그거는 말고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먼저 해도 돼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장면이 이거는 너무 예쁜데 정말 웃긴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레나가 이제 레나토가 이제 훔쳐보는데 말레나가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힌 상황으로 의자에 앉아서 몸을 뒤로 이렇게 쫙 젖힌 상태에서 머리카락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장면. 카메라가 발목부터 쫙 훑습니다. 쫙 훑어요. 가슴으로 갔다가 얼굴로 갔다가 코로 갔다가 머리카락을 쭉 내려오는데 그 밑에 레나토가 누워서 그 떨어지는 물을 받아먹고 있어요. 머리 감은 물을 받아먹어? 머리 감은 물을 받아먹고. 이 순간은 우리 말레나가 너무 정말 예쁜 모습으로 있었고요. 그렇죠. 그 장면 레나토의 받아먹는 장면이 정말 빵 터졌던. 그렇지. 네, 같이 받아먹고 싶은. 그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받아먹냐. 나는 그 장면. 레나토가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보잖아 집안을. 막 보는데 이렇게 슬립 같은 걸 입고 있어요. 란제리 같은 걸 입고 있는데 검은색 란제리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허리를 약간 숙이면서 이렇게 음반을 그 LP판을 딱 올려놓는데 이게 판쪽 팔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른쪽 땡이 오른쪽 가슴이 좀 열리죠. 살짝 이렇게 땡 하고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레나토의 눈이 커져요. 이렇게. 그렇죠. 훔쳐보고 있던 눈이.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우면서도 섹시하면서도 섹시해. 그리고 몰카 벨루치는 이게 완전 진짜 사기 캐릭이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지금 최 과장님은 땡 하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땡이 아니고 보진각 종소리처럼 땡 하잖아요. 이거 지독이 얼굴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너 얼굴 거의 보신각 종처럼 됐어. 방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순간? 약간 달아오르네요. 근데 이 시네마 천국이나 그 레전드 오브 1900 피아니스트의 전설 뭐 이런 거 찍었던 이 토르나토레 감독의 이 영상미 그리고 엘리오 모리코네의 말레나. 엘리오 모리코네의 말레나는 잠깐 말레나? 잠깐 형 지금 두 번의 이름 다시 그대로 붙여서 해보세요. 엘리오 모리코네의 말레나. 잘하셨습니다. 엘리오 모리코네의 말레나. 이탈리아 사람들. 말이 말리나? 말레나. 네? 이 말레나 이 음악이 아름답잖아요. 정말 이런 멜로디가 또 나오죠. 나는 이 테마 음악이 이 영화에 너댓 번 나오는데 되게 중요할 때들마다 그 음악이 나올 때마다 말레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이 음악에 이렇게 녹아드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 장면도 재밌었어. 음악이 없었다면 엔리오가 없었다면 말레나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 그 음악의 힘이죠.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들은 대부분 엔리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다 했어요. 그 Everybody's Fine 그것도 했고 내년인가 올해인가 그 레닌그라드 영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레닌그라드라는 영화를 기대가 많이 되죠. 어떤 얘기를 또 갈까.
우리가 전에 토라토레 감독 영화 뭐 한 적 있었는데 뭐. 예, 예. 있었죠. 시네마 네. 천국이었죠. 신의 천국 말고 또 뭐 안 했었나? 아 Everybody's Fine은 미국 거로 했죠. 리메이크한 걸로. 예. 아팠던 장면은 어디가 아프셨어요? 뭐 뭐니 해도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구리 당하는. 당하는 그 장면이 좀 아프긴 하죠. 예. 그 저는 그 장면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된 그 말레나를 가운데다 두고 남자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쫙 서 있고요, 한쪽으로 여자들이 쫙 서 있어요. 근데 말레나가 머리는 다 깎여지고 얼굴은 멍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서 기어가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감싸고 남자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좀 구해달라는 듯이. 아니요,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분노의 내지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막 예. 울부짖죠. 울부짖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남자들을 향해서 진짜 막 으악 하면서 이렇게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그 장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이게 이제 말레나 이후에 나왔던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폴 버호벤 감독의 블랙북이 이거예요. 이건 네덜란드에서 그거 역시 나치한테 부역한 여자들의 얘기거든. 나중에 거기서 되게 심해. 뭐냐면 그 오물을 뿌려 이 여자애들한테.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폴 버호벤이 찍었잖니. 얼마나 리얼하겠니. 진짜 변을 했을까요? 진짜로 안 했겠지. 진짜. 너 같으면 하겠네 진짜. 근데 아니 그 씬이 나오는데 청국장으로 했을까? 청국장으로. 말레나에서의 이거는 정말 애교야. 그거 보면은 거기서는 진짜 그 증오심 그런 게 있어 그냥 부어버리더라고.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는 뭐 이 영화 보자 뭐 블랙북 생각도 났지만 이 영화에서 가슴이 탁 아프다라는 씬은 말레나가 아버지한테까지도 버림받았을 때 아버지가 사실 귀가 안 들리고 그래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익명의 편지를 받죠. 당신 딸 창녀라고. 그걸 보고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학교도 그만두고 말레나가 아버지 집을 갔는데 열쇠가 안 들어가는 거야. 열쇠가 탁 돌렸는데 열쇠가 안 돌아가. 문이 안 열려. 아버지 집이. 그 장면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버지도 얘를 버린 거야. 아버지라면은 이 여자를 지켜줘야 될 남자잖아 사실은. 근데 아버지가 너무 늙고 뭐 병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레나가 철저하게 혼자 그냥 남겨지는 그런 거죠. 근데 말레나가 그나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그런 창녀짓을 안 해요. 그 전에는 자기 의도로 하는 게 아닌데 그 그렇죠?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이후부터는 자기 머리를 자릅니다. 그치. 예, 살아야 거기에 되니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살아야 된다. 말레나를 내가 두세 번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마지막 신들에서 그 전에는 옛날에 볼 때는 모니카 벨루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근데 이제 영화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나는 이 엔딩이 너무 좋더라고. 마지막에 이 스토리의 마무리들이 말레나가 레나토와의 이제 딱 하면서 뒤돌아보는 그 아까 그 씬,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장에서의 씬. 그리고 영화가 이 말레나가 다 겪었지만 시실리의 조그만 이 해변의 마을은 다시 또 평화로워지는.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돈 까밀로와 빼보네라는.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예,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그 책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는 책인데 그게 이탈리아의 조그만 마을의 신부님과 공산당 입장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도 많고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오순도순 평화롭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약간 그런 것까지 느껴졌어요. 이 말레나를 보면서 이탈리아의 그러니까 용서인 것 같아. 용서. 말레나가 사실 나 같으면 그 마을에 불 지르고 정말 다 그러고 싶을 텐데 다시 폭탄 돌아오자. 있으면 그 마을 다 날려버리고 싶다는 비록 생각까지 할 것 같아요. 예. 팔이 하나 없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의 팔짱을 끼고 다시 나타나잖아. 그러면서 그거를 그 이렇게 마을을 딱 걷는 그 장면도 너무 좀 그쵸. 아프잖아요. 그건 용서이자 용기죠. 그렇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또. 그제서야 나는 말레나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이 여자의 아름다움이 딱 완성이 되는 거야.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아름다움이잖아. 우리가 몰래 이렇게 엿보고 싶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여튼 말레나는 그렇지만 19금이에요. 아유, 그래서 엄청나죠. 예. 그렇지만 헤어누드. 예, 뭐 이게 처음에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는 92분짜리로 개봉했어요. 1시간 반 정도. 근데 원래 이탈리아 거는 10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요거 100분 넘는 걸로 보시기를. 중간에 뭐 좀 사실 좀 과도한 씬들도 있죠. 잘렸던 장면 중엔 뭐 아빠가 애를 데리고 그 홍등가 상여촌 가는 그런 시퀀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예, 모니카 벨루치의 전부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전부. 뱅상 카셀이 너무 부럽지 않나 남편? 모니카 벨루치는 이 이후에 계속 약간 좀 너무 몸으로 연기하는 데 좀 많이 나오더라고. 모니카 벨루치가 제일 아름답게 느껴졌던 영화가 어느 영화세요? 나는 말레나야. 말레나? 이 정도 있겠냐? 이건 모니카 벨루치 말고 그 어떤 여배우도 이 정도로 못하죠. 말레나 빼고. 말레나 빼고 라파르망? 라파르망. 라파르망 정도? 그것은 정말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였죠. 그건 청초했지 거기서 어렸으니까. 저는 근데 제일 그 말레나를 제외하고 모니카 벨루치가 제일 이렇게 존재감 있게 다가왔던 영화는 매트릭스 2. 그렇죠. 매트리스. 매트릭스 2에서는 내가 키아누 리브스가 되고 싶지 막. 좀 나이 들고 그래 보이지 않지? 근데도 여전히 그럼. 예, 여전히 너무 아름답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 말레나에서는 모니카 벨루치의 이렇게 벗은 몸도 나오지만 전라의 몸이 다 나오지만 전라의 몸이 안 나와도 19금을 만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남자들로 하여금.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제 그 여자 동료의 포스팅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매만지고 있는 모니카 벨루치의 사진을 딱 올려놓고 여자가 봐도 부끄러워지는 모습들. 이 부끄럽다라는 게 섹시하다라는. 너무 이게 좀 네. 얼굴을 붉어지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여자가 봐도 그렇게 심지어는 이 말레나에서는 뭐 모니카 벨루치 중간에 아버지 돌아가서 상복을 입었을 때도 오히려 상복을 입으니까 더 이뻐 보이고 막 이러진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이것들은 뭐 우리 남자들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말레나는 19금이고 우리 영화 사상 통틀어서 법정에선 여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 법정에서의 모습도 너무 예쁘고 저는 그냥 이 영화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레나라고 쓰고 모니카 벨루치라고 읽는다. 읽는다? 예. 당? 아니고? 읽는다. 정말 요즘 뭐 여신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여신강림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뭐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의 여신 같아. 말레나는 말레나고요. 그래서 정의하기 참 어려운데 그 아름다움이 독이 돼서 그 사람의 상처를 막 크게 남기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는 말레나가 결국은 무작의 말처럼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네. 그런 영화로 정리하겠습니다. 저 요 한 장면만 말씀드려도 돼요? 너 끝나면 꼭 이렇게 생각나더라고. 중간에 말레나가 문을 딱 열고 나와서 우리 레나토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손짓을 하는. 그거 환상이잖아. 네, 레나토의 환상이었지만 담배 손짓을 담배 하고, 사오라고. 네, 손짓을 하고 부를 첫 때 장면이죠. 제가 네 저요? 라고 했다는. 나도 심부름 하고 싶어. 라고 했었다는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담배 10보로라도 사다 드리고 싶어요. 네? 저요? 제가 가도 될까요? 제가 한 보루요?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돈을 땅바닥에 탁 뿌리잖아. 담배는 뭐 피세요? 절 피세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